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증시 호재와 악재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오늘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전에도 이제 미국장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일단은 어제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이 좀 많이 발표가 됐는데 이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좀 시장에 많이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어제 미장에서 좀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좀 기대하고 있었던 엔비디아도 1% 가깝게 좀 빠졌고요. 사실 브로드컴 제외하면은 전부 다 좀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점들이 당연히 우리 반도체 시장 업황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징적인 거는 이제 그거였죠.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한 기업들이 조금 부진했다라는 거. 테슬라가 어제 2%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나서도 이제 시외에서 7% 넘게 빠졌어요. 8% 넘게 빠졌다가 7.7%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내용을 좀 보면은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매출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늘었다라고는 했는데 매출을 늘은 거에 비해서 영업 EPS라던가 이런 것들이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네, 그리고 뭐 GM도 마찬가지로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전에는 좀 자세히 다뤘었지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뭐 예상보다는 좀 괜찮게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 전체적인 실망감이 좀 부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 목표치도 뭐 제시한 거에 비해서는 턱 끝에도 못 미치는 그런데 그런 인도량까지 좀 제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중심으로 좀 이제 투심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시기가 되게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크게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좀 전날의 어떤 미국 증시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기는 했거든요. 특히나 헤슬라가 아니죠. 해리스. 해리스. 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가 굉장히 또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단은 뭐 친환경 이슈라던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또 투심 자체가 회복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실적 발표랑 좀 맞물리고 실망감이 좀 확산이 되면서 일단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점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증시에서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삼성전자 HBM3 납품 관련한 이슈가 좀 크게 작용을 했죠.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의 4세대 HBM이 뭐 엔비디아를 통과했다라는 건데, 퀄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건데,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HBM3E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이 HBM 5세대를 통과를 할 수 있냐 없냐, 요거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은 이미 좀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HBM3E는 아직 통과를 못했고 4세대만 통과를 했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좀 영향으로 시장의 좀 변동성이 야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삼성전자가 아직 4세대 HBM, 그것도 중국향으로만 좀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동안에 이 삼성전자가 HBM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SK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가 깨지는 거 아니냐, 독점 체제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은 SK 하이닉스가 좀 빠지고 이런 엇갈리는 흐름들이 보였었는데 오늘도 비슷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면서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상승을 하고 이렇게 좀 엇갈리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 주가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삼성전자가 2%대 하락 마감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는 반대로 1%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외국인들 수급 자체도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서는 매도를 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SK 하이닉스도 보면은 이제 반대로 유입이 되는. 근데 오늘 거래량 자체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크게 이제 들어온 게 아니어가지고 뭐 어떤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다만 일단은 좀 엇갈리는 흐름이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또 내일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당장 오늘 1.7%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반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조금 더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거를 보고 좀 반등 나오는 걸 지켜보고 그러면서 좀 진입을 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반도체 관련한 이 이슈, 삼성전자 HBM 관련한 이슈가 이제 시장에 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HBM3 통과까지 해가지고 그럼 이제 HBM 관련한 모멘텀이 끝났냐? 요거
요거에 대한 좀 의문이 있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내일 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내부 세부적인 좀 내용을 봐야 됩니다. HBM3E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매출에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좀 좋아졌느냐, 영업이익이 얼만큼 남겼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영업이익이 너무 좋게 나왔다 이런 좀 수치가 발표가 되면은 아마 삼성전자도 분명히 HBM5 통과 5세대 통과하는 거 그거 이제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 돼 있다라고 시장에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도 HBM3 시장에도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영업이익을 또 남길 수가 있겠네 이런 기대감이 또 같이 부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도 이 SK 하이닉스의 실적 이후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좀 크게 변곡점이 형성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SK 하이닉스 실적은 이미 한 6조까지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뭐 삼성전자도 원래는 뭐 8조 7천억, 뭐 9조까지 9조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랬는데 나중에 까보고 나니까 영업이익이 10조 넘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내일 아마 영업이익이 한 6조 원 정도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6조 원 이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나왔다라고 좀 받아들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점들은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지금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더불어서 뭔가 장이 오르는 일이 있을 때 단타를 치겠다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내일 실적이 좋을 거라고 기대하고 오늘 종가 베팅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그 특징적인 섹터 네. 혹은 종목들이 있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당연히 트럼프, 미국 대선이 또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은 좀 많이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이번에 로이터 그리고 입소스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00명 대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기존에는 트럼프가 좀 우세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발표가 된 걸 보니까 이 해리스 부통령이 44%로 여론조사에서 이제 트럼프를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다자조사에서도 그래도 그 해리스가 조금 더 우세하게 나왔고요. 네, 그런 점들이 이제 해리스가 생각보다 트럼프에 비해서 좀 이제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트럼프가 또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막 테마성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라던가 그리고 뭐 남북 경협주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크게 급락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이런 점들이 이제 어떤 그 시황상으로도 적용이 됐던 게 일단 미국의 뭐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렇고 국채금리 자체가 그동안에 좀 빠르게 상승을 하다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앞에서도 좀 이게 좀 시기가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통은 트럼프가 이제 우세한 상황이면은 그 국채금리 이제 상승하고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민주당 쪽이 우세하게 되면은 그 국채금리가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반대로 기술주들이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봤을 때 해리스가 조금 더 승기를 잡으면서 2년물이랑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빠르게 상승을 하던 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뭐 GM이라던가 뭐 테슬라의 실적이라던가 그리고 이런 좀 악재들 실적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겹치면서 좀 기술주들이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해리스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힘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일단 그거는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크게 지금 좀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이건 것 같아요. 큐텐그룹. 네. 요거를 전체 창으로 좀 볼까요? 어떻게 눈이 안 좋아서. 저도 눈이 안 좋은데 네. 네, 일단은 큐텐그룹 관련해서 지금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티몬이라던가 위메프라던가 이제 큐텐그룹이 굉장히 좀 그 빠르게 이제 그 자회사들을 많이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자본금이 없는 그리고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을 무리해서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것들을 좀 충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자금
뭐죠?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연쇄 도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제 여행사들 있죠, 뭐 티몬이나 위메프 이런 거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뭐 티켓 많이 활발하게 좀 구매를 하고 판매하기도 하고 그런 좀 플랫폼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뭐 7월이나 뭐 6월 달 이때쯤 좀 진입을 하면서 이제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한 달 뒤에 쓸 수 있는 상품권들 있죠. 뭐 여행 가는 상품권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판매를 했었고, 이미 좀 결제를 많이 받은 그런 상황에서 이게 대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런 여행사들 그리고 이런 뭐 투어사들 이런 회사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좀 우려감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노랑풍선이 거의 9%, 10% 가깝게 급락을 했고요.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세 피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했던 그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뭐 동방이라던가 막 쿠팡이 더 이제 반사수혜를 받을 거다. 그렇지, 쿠팡.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는 반대로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의 노이즈 자체는 그룹사에서는 이제 뭐 아니다 이렇게 뭐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얼마나 좀 확산이 될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렇게 그렇죠. 일단 뭐 그 현금 창출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 정도로 이 뉴스로 다뤄지고 나면은 요 소위 우리 은행 같으면 뱅크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 도망가지. 그래서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싶은. 맞습니다. 구매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좀 중고거래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물 한 잔 드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대표가 빨라가지고 숨을 안 쉰다고. 저희가 가끔씩 저 PD가 쉼표 하나씩 이렇게 들어줘요. 제가 말이 이게 자꾸 하면 할수록 계속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 이게 전에 우리 가족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침 시황할 때 이제 화수목 담당하시니까 자주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닉네임을 좀 정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815 똑순이 막내 뭐 여러 가지 있던데. 똑순이 막내 좋습니다. 똑순이 똑소리가 나가지고 똑순이. 그러니까 더 좋은 걸 한번 찾아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오늘 좀 계속해서 특징적으로 봤던 섹터나 종목들 추가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상승에서 좀 특징적인 섹터라고 본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리스 관련한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좀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요. 이제 왼쪽 보면은 이 CN 플러스나 CS 윈드, 동국 SNC 이런 종목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풍력 관련주들, 사실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거의 뭐 신저가 쓰고 내려가는 종목들도 많았었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소폭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태양광 관련주들, 뭐 SDN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늘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좀 약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트럼프랑 이 해리스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로 봤을 때 굉장히 현재는 좀 박빙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번 여론조사만으로 해리스가 완전히 뭐 이길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 조사한 인원 자체가 1000명밖에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확산할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또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화가 진행이 될 때마다 아마 이 해리스 관련한 종목군들 그리고 뭐 트럼프 관련한 테마들 계속해서 좀 돌아가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반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재생 관련한 그동안에 좀 부진했었던 CS 윈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림 받을 때 그럴 때는 좀 새롭게 신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랬고요. 그리고 반대로 2차 전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보였고, 내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합니다. 그냥 뭐 지난번에 예비 실적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안 좋은 거. 네.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을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지만, 그렇게 크게 막 시장에서는 뭐 기대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도 2분기 실적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더 이제 시장에서는 악재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그 가족분 중에 허클님이
똑순이 대표님 내일 장 시작에 뭐 사요? 아니 저 허클님 저기 지금 또 사시게요? 저 이제 진짜- 정리해야 되잖아 정리. 저 근데 조금 섭섭한 거 있습니다. 뭐예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뭐. 제가 그제 처음 그 아침 시황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려고 얘기를 했는데 종목 그만 얘기하라고 하셔가지고 살짝 섭섭했습니다. 네, 뒤끝이 있네. 그저께 일을 오늘 얘기하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아침 시황에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지. 네. 이렇게 오늘 괜찮게 흐름이 지금 좋은 흐름 아니면 어떤 이슈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소개는 하는데 좀 짧게 하고 아마 아침 네. 시간에는 시황 맞아요. 전체적인 그 시황을 네. 좀 많이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첫날이어서 제가 조금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네, 괜찮아요. 그래서- 아니 여유 있게 보통 한 다음 주 정도까지 이렇게 쭉 가다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하면은 네. 아마 다음 주 지나서 다다음 주서부터는 아마 우리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막 소통해가면서 지금은 막 혼자 얘기하기 바쁘지. 근데 정신이 하나도 원하는데 잘 마음 뜻대로 잘 안 되네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렇게 봐가면서 서로 공감하면서 소통해가면서 아마 잘 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갑시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랬고요. 그래서 일단 특징적인 섹터들이 나뉘는 게 거의 다 이제 정치 관련한 이슈들이었어요. 미국 대선 관련한 이슈들. 그래서 오늘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 건설업 관련한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뭐 재건이라던가 남북경협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 좀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건설업 관련한 종목들도 조금 하락세 이어갔고요. 오늘 HD 현대건설기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예상치를 좀 많이 밑도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제였나요? 이 인프라코어도 실적을 좀 안 좋게 발표를 해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는 결과이기는 했습니다만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현재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실적 발표가 끝났다. 근데 앞으로의 그 업황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종목군들은 사실 지금 좀 담아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좀 네.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그리고 방산은 여전히 강합니다. 오늘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방산 부품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사실 이 방산주들이 수주를 계속해서 대규모 수주들을 받아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현대로템도 그렇고 계속 신고가 쓰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탄력적으로 상승 나왔었고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하나시스템은 이 방산주들이 수주를 받게 되면은 당연히 같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하나시스템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던 게 혼자 조금 못 따라가는 주가상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좀 뒤늦게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산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대선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련 없이 뭐 트럼프 관련주는 방산주다 뭐 이렇게만 이렇게 딱 그 일편적으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요 방산에 대한 어떤 업황 자체는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그리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좀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방산에 대한 수요 자체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GDP의 2%를 뭐 방산 그 방위 산업의 이제 예산으로 책정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이상 방산에 대한 좀 기대감은 좀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약품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제가 이틀 전에 그 알테오젠 관련해서 얘기를 엄청 길게 하다가 이제 조금 네, 그랬는데 네, 알테오젠이 오늘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아하. 그렇구나. 그때 알테오젠을 열심히 했는데 거봐라. 내가 그때 열심히 설명했을 때 계속 더 잘 들어서 그때 샀으면 오늘 이익 봤을 거 아니냐. 이걸 얘기하고 싶었구나. 네, 맞습니다. 아, 똑순이 무서워요. 우리 B급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알테오젠이 이제 신고가를 썼어요 오늘. 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를 견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고요. 일단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수주라던가 이런 것들은 점점 더 계속 괜찮아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 대선 관련해서도 뭐 이제 뭐 바이든, 그러니까 민주당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득세를 하게 되면은 의약품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물론 뭐 민주당 쪽에서
그 약가 인하에 대한 좀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사실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누구한테 맡기냐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지. 둘 다 약가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약가 인하를 하게 되고 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게 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내년 또 4월달에 이제 5공장 돌아가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수주도 지금 굉장히 큰 규모로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충분히 지금 이후로도 좀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약품은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 관련한 종목군들은 사실 포트에는 하나쯤은 담아 두셔야 좀 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잠깐 제가 들었었는데 몰래 훔쳐 들었는데 이제 조금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렇게 좀 대형 기업들 매수하시면 좋고 아니면은 뭐 코스닥 종목들 이렇게 매수하시면 좋고 이렇게 좀 어떤 성향에 따른 취사 선택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처럼 이제 사실 근데 근데 알테오제는 또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제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좀 기대감 가져갈 걸로, 보고 있고요. 자,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물론 오늘 미국 증시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안 좋아요, 분위기는. 왜냐면 1% 이상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있고 오늘 항생도 좀 빠졌고 내일장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역시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신을 가는 데는 다 실적 좋은 그런 섹터들인 것 같아요. 실적 좋은 기업들, 실적 좋은 섹터들. 그래서 내일도 여러 이제 대형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기아까지 실적 발표합니다. 근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느 정도 일단 나와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6조 원까지 이제 그 영업이익이 찍힐 걸로 현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SK 하이닉스가 그 만족도를 좀 채워줄 수 있을지 그게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업이익 측면에서 HBM3E가 얼마나 그 마진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안에서 마진이 좀 괜찮게 나왔다, 좀 뛰어난 마진을 좀 남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한테도 당연히 그 기대감이 좀 확산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 코스피 시장 보면은 딱 2,770선 지지 라인대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탈해서 지금 요 구간 61선 지지 받느냐 마느냐 딱 그 구간에 있는 그런 좀 위태위태한 그런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2,700선까지 또 쭉 밀릴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좀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 반등을 좀 잡아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자동차도 최근에 사실 좀 시장이랑 그리고 주가랑 기업에 대한 그 평가랑 제일 엇갈리는 게 좀 현대 기아차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 증권사 쪽에서도 현기차에 대한 그 목표 주가 계속 좀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주가는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뭐 원인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사실 그런 뭐 원인들 중에 하나는 뭐 환율, 그동안에 환율이 좀 높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뭐 고환율의 수혜를 받을 거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일단 올라간 것도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환율 자체가 조금 이제 정체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점들 뭐 환율이 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달러 강세가 이제 약세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그런 강세를 또 유지할 수 없다. 뭐 이런 의견들도 같이 맞물리면서 조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실적에 대한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 나가는 키 맞추기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일단은 내일의 실적 일단 1차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수급 보셔야 되는데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외국인들 수급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봅시다. 내일 물론 아침에
같이 볼 거긴 한데 일단은 그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금 방향성이 없거든요. 뭐 삼성전자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팔다가 오늘은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뭐 방향성을 설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그동안에 삼성전자한테만 들어오고 있던 외국인들의 수급의 어떤 원인이 뭘까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이제 내일 조금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혹시 앞으로의 그 증시 흐름, 지금 이제 트럼프의 그 피격 사건 그 이후 완전히 지금 장이 바뀌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앞으로는 일단은 내일 조금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만약에 기술주들이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정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테마주들 그리고 중소형주들 안에서 좀 기회를 찾아야 될 만한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보시면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빅테크 기업들이 쉬고 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막 두드러지진 않는데 그 안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1.5% 가까이 빠졌었는데 반대로 이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올랐거든요. 이렇게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좀 미국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있는데 그 코스닥에서는 사실 2차 전지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크게 뭐 그 성과를 보여주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혼자서 코스닥을 다 끌고 올라가기 좀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2차 전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수를 상단을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그 정치 테마주들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화장품주들이라던가 방산주들 그리고 뭐 조선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기존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중소형주들 위주로 아마 좀 수급이 쏠리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큰 기업들만 대형주들만 상승이 막 나오다 보니까 중소형주들로 이제 포트를 채우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증시였거든요. 네, 그리고 또 2차 전지 향으로 좀 포트가 많이 치중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많이 이제 슬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이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OLED 관련한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한 종목군들이 이제 업황의 개선이 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수치상으로. 근데 그게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주가 이제 전체적으로 눌리면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덕산 네오룩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OLED 관련한 종목군들은 아마 지금 그럴 때 좀 잡아보시면 앞으로 분명히 좋은 기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계속 봐야 된다. 네, 계속 봐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약바이오 다 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최근에 그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기술 격차가 진짜 많이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술을 어떤 좀 기술적인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그게 증명이 된 뭐 기술 이전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좀 증명이 된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좀 위태위태한 바이오 기업들이 좀 있어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도 잘못 골랐다가는 또 낭패를 보기가 쉬우니까 그런 종목들은 제외를 하시고 제약바이오 제가 그동안에 계속 오전에 계속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 내일도 오셔가지고 네, 좀 이렇게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OLED 가운데서 가장 좋게 보는 탑픽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덕산 네오룩스 덕산.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애플 관련한 종목들 LG 이노텍이라던가 BH 그리고 네, 이제 DKT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